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상자 그림, 시계열도, 파레토 차트 등을 미니 탭으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자 그림을 먼저 그릴 건데요. 상자 그림은 여러 변수들 간의 중심 위치와 산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여기 지금 A하고 B 두 개의 열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강도가 과연 차이가 나는가, 특히 이제 A 쪽의 강도가 B 쪽의 강도보다 더 센가,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 둘 간의 차이가, 특히 A 쪽에서 더 높은 강도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면은 사실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겠죠.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상자 그림을 선택하고 이 두 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중 Y를 선택합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래프 변수에 내가 원하는 값들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긴 A와 B가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세션 창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A 쪽의 제품 강도를 얘기하고, 이 오른쪽은 B 쪽의 제품 강도입니다. 눈으로 볼 때도 A 쪽이 B 쪽보다는 강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A 변수이고 Q1, 즉 요 아래 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Q1은 22, 중앙값은 23, 그다음에 Q3는 24.75이고 그들 간의 차이인 IQ 레인지는 2.75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염은 19와 28이 나와 있죠. 요 아래가 끝이 19이고 오른쪽 위쪽 끝이 2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전체 16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뭐 B도 마찬가지로 여기 올려놓으면은 그 B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A가 B보다 중심 위치가 분명히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A가 B보다는 이 산포가 작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여기는 자동차가 5종류가 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5종류의 차종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지는가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이제 쌓기 돼 있는 데이터, 뭐 스택이 돼 있는 데이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다음에 상자 그림.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가 한 열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룹들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단일 Y에 그룹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래프 변수에는 연비를 넣고, 그 다음에 그룹화에 대한 범주형 변수에 차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그림이 차종별로 5개의 종류별로 각각의 상자 그림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5종류의 차종에서 연비가 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자 그림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시계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도는 이름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값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는 그래프이고요. 지금 여기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우리 회사의 매출액과 광고비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매출액은 대략 쭉 증가하는 추이가 보이고요. 또 광고비는 어떻게 변하는지 잘 파악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 안에서 매출액과 광고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누르고 시계열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Y가 매출액과 광고비 두 개이기 때문에 단순이 아니라 다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시계열에는 매출액과 광고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간 척도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달력을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한 구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연도하고 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월하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월은 1월부터 시작하고요. 연도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작은 단위 기준으로 얼만큼씩 변하는 걸 보니까 1개월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증부는 1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 X축에 대한 설정이 끝난 것이죠. 그거에 따라 매출액과 광고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매출액과 광고비가 하나의 스케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특히 스케일이 작은 광고비의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케일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왼쪽 축은 매출액의 변화를 보여주기로 하고 비어있는 이 오른쪽은 광고비의 스케일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편집창이 뜨게 되는데 이 편집창에서 이 오른쪽 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또 다른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2차라는 이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척도가 왼쪽 축은 주축이고요. 비어있는 이 오른쪽 축은 부축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매출액과 광고비가 둘 다 주척도 모수 즉 주축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고비는 주축이 아니라 부축으로 그리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스케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세션 창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쭉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요. 광고비의 경우는 처음에는 좀 많이 투자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광고비 투자를 좀 많이 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광고비 투자를 줄인다 할지라도 이미 시장에서 좀 알려졌기 때문에 매출액은 쭉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계열도는 어떤 시간 안에서 Y값들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쭉 증가하는지, 뭐 올라갔다 떨어지는지 이런 Y값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레토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레토 차트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뭐 일단 그려보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데이터가 지금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데이터이고요. 여기는 표와 같은 형태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물론 다 그릴 수가 있죠. 우선 파레토 차트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레토 차트는 뭐 많은 것들 중에 그게 뭐 고객일 수도 있고 불량 유형일 수도 있고 뭐 결점 유형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골라낼 때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를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결점들을 쭉 조사한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결점 유형들이 있죠. 여기서 주요 결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일일이 눈으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니 탭에서는 파레토 차트를 그래프 메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제공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계 분석에 가보시면 품질에서 많이 쓰는 도구만 묶어놓은 품질 도구라는 탭이 있고요. 그 안에 가보시면 파레토 차트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레토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점이나 또는 속성 데이터라는 칸에 이 결점용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파레토 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누적 80%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고객이나 결점이나 불량이나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누적 80%가 어디까지인지 이 그림에서 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그림의 왼쪽은 카운트이고 오른쪽은 백분율이라는 걸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형은 37개가 발생을 했죠. 카운트 37개이고요. 여기 37개의 높이만큼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그럼 49.3%란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가 대략 한 50% 정도 되죠. 여기가 이제 49.3%의 높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왼쪽은 카운트, 오른쪽은 백분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플래시는 총 15개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높이를 보면 15개가 되고 백분율로 보면은 전체에서 20%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리는 뭐 8개, 10.7% 이런 식으로 빈도가 높은 애들 순으로 주요 막대기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는 이 누적 퍼센트가 중요한데 누적 퍼센트는 거기까지 쭉 누적한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성형까지는 49.3%인데 플래시까지는 69.3%가 되죠. 왜냐하면 49.3%에 플래시 20%를 누적하기 때문에 69.3%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이는 거기에 누적해서 10.7%를 더하다 보니까 80%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누적이 위에 이제 점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까지는 49.3%, 플래시 여기 20%만큼이 누적돼서 여기까지는 69.3%, 그 다음에 발이 10.7%가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는 80%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쭉 누적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100%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은 누적 몇 %까지라고 그랬었죠? 그죠? 누적 80%까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미성형, 플래시, 발이까지 누적 80% 해당되는 여기까지가 주요 결점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표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레토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의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별로 각각 몇 번씩 발생했는지 결점 수를 적어 놓은 그런 표입니다. 역시 통계 분석에서 품질 도구를 선택하시고 파레토 차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결점 또는 속성 데이터에 유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빈도에 결점 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앞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한 이런 파레토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데이터의 종류는 좀 달라 보였긴 하지만 이 파레토 차트를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80% 정도를 생각한다면 뭐 흑점 누적 한 78.1% 되니까 여기까지를 주요 결점 유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다 나는 80%를 초과하는 크랙까지를 주요 결점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니탭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